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임현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일차 첫 번째 공론장이고요. 주제는 위기관리입니다. 일상에서의 위기관리. 주민들이 서로 돌보는 마을 플랫폼입니다. 일상에서 그동안 상존해 있던 돌봄, 교육, 또 불평등, 일자리 다문화, 안전 등에 걸친 그런 위기에 대해서 주민이 서로 돌보는 그리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위기관리, 주민들이 서로 돌보는 마을 플랫폼 공론장에 그 마을에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신 활동가들, 그리고 또 동행정의 담당자분들, 그리고 그와 관계된 전문가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자기소개와 인사로 나누고 그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누구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가장 먼저 오신 이미경 선생님부터 인사를 좀 나눠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은평구에서 온 마을 방과후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하대 의과대학 학장 임종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9월 1동 주민자치회 교육문화분과장 이학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안오동의 우리마을 주치 마을활동가 이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동행정, 구행정에서도 함께 팀장님들이 자리하셨거든요. 인사 나눠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추홀구 주안오동 맞춤형 복지팀장 한민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동구청 아동복지과 아동보호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요, 6개 공론장 중에서 가장 많은 참여자가 오셨어요. 아침부터 일찍 오시느라고 정말 애쓰셨는데요. 그럼 이제 두 분의 발제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예, 서울의 은평구에서 지역사회 주체들과 마을의 플랫폼을 만들고 계신 은평 마을 방과후 지원센터장 이미경 센터장님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은평에서 아마 좀 긴 여행을 거쳐서 왔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떨어져 있지만 어쩌면 같은 하늘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인천이어서 바로 이제 뛰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은평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또 실적으로 코로나 속에서 서로를 돌보고자 하는 마을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면 이 내용들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지역 통합 돌봄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쩌면 마을 살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를 돌보는 과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 하려면 1박 2일 이렇게 시간이 돼야 되는데 네, 맞아요. 15분 하라고 하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건 많지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이 마을 활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마을이라고 하는 공간 그리고 그 관계망 속에서의 놓여져 있는 사람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에서 시작해가지고 청소년, 이제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데 저의 삶의 주기와 저의 자녀들의 주기와 같이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마을 활동입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는 정말 20년 전에 처음에 이제 저희 아이를 키우려고 잘 키우려고 도서관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만난 청소년 그리고 거기서 만난 엄마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이 청년들을 같이 함께 삶을 만들어가자. 그리고 서로 돌보자라는 차원 속에서 마을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는 공간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00년에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이게 어디서 만들었냐면 실제로 주민자치센터 내에 남은 자녀 공간들을 유휴 공간을
도서관을 만들자라고 하는 주민자치위원회 결정, 그리고 행정에서의 지원,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센터 내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었고, 그 도서관에서 활동하던 엄마들이 우리들의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실적으로 자원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도 좀 하자라고 해서 마을엔 카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카페로 10년간 했는데 돈은 많이 벌지 못하고 나이가 노해지면서 건강도 잃고 그러나 사실 그 건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면서 더욱더 지역을 돌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페와 도서관에서 만난 청소년들과 너네들 하고 싶은 게 뭐니? 라고 만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도서관을, 청소년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아까 어린이 도서관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만들었다면 청소년 도서관은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만든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도서관을 운영하다가 지금 도서관은 여전히 있지만 지금은 공공에서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는 활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어쩌면 가장 크게 돌본 건 나 자신은 아니었을까. 내 삶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거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건 지금 이제 저는 마을 돌봄이 굉장히 더 절실해졌다. 20년 전에 계속적인 활동을 해왔던 과정에서도 항상 절실했지만 더욱 절실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울했던 2년의 시간 속에서 배움과 돌봄을 전담하는 가정이 실적으로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뭐라고 하냐면 죽겠다. 내가 죽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말로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움과 돌봄을 전담하는 가정의 형식이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 돌봄이 더욱더 필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아 독박이 혼자, 그리고 어쩌면 한부모 가정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지역에 들어보면 미혼모, 미혼부가 있으면서 육아 독박의 문제도 심각하고, 이렇게 되면 부모들이 우울해지면 그 부모에 의해서 자기의 세계가 부모가 전부였던 아이들도 우울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 간담회를 했더니, 교원 간담회 했더니 학교가 너무 심각하다. 학생들이 우울과 자살 충동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까? 그것이 학교의 문제일까? 저는 그것이 마을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인천에서 아시겠지만 인천 화재 사건, 우리의 청소년들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 사건으로 생명을 잃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에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의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는 정인이 사건에 관련된 분노를 좀 했던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분노의 원인이 생활 양육시설이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로 한 어린이 청소년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라는 것에서 마을 돌봄이 절실하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서울은 마을에 돌봄 현황들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온종일 돌봄,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또 돌봄의 체계를 만들기도 하고, 공간에서는 도서관이나 대안학교들이 또 돌봄의 역할들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 청소년에서 마을 돌봄을 가장 고민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학교가 어린이 청소년의 힘든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지금은 또 학교를 많이 가고 있지도 못해서 더욱더 아이들이 고립되어 있고, 집에서 아침 8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온라인 수업을 듣는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이 뭐 하고 싶니? 라고 하는 거, 너의 꿈이 뭐니?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게 뭐니? 하고 물어봐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올해 좀 됐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드라마, 이게, 씨는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누구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과연 도와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맞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해주는 드라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돕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면서 아는 것을 통해서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 마을 돌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례들은 지역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검색해서 보시면 작공이라고 하는 은평구에 아까 제가 운영했던 도서관도 있고 도봉에서는 요새 식당을 빌려서 청소년 마을 식당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를 제공하는데 그것 속에서의 아이들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에는 과연 이것이 어떠한 곳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사례로 발표하시는 그 활동이 그런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을 굉장히 지지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례가 되어서 인천 전체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는 사실 많이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성이라는 게 뭘까? 이걸 그냥 안다라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는 것일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앞으로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20년 동안 내내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발굴, 지속성,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인가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와 나의 이웃들과 함께 살아나가는 부분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고민들이 여러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화되면 좀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 이제 은평구의 사례는 이제 은혁이 이제 원격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니까 이 사업에 대한 포스터나 내용들을 갖고 온 것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하는 교육청 사업인데요. 교육청과 행정자치구가 하는 건데 이러한 사업도 마을 돌봄을 만들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은평구는 마을 곳곳을 배움터를 만들고 어른들과 소규모 대면 프로그램들과 만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처음 시작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건강한 이웃, 사회적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후견인제도 시작을 합니다. 동네 이모. 저는 자원활동으로 시작했는데 이거를 좀 더 행정적 지원을 좀 받아서 동네 이모, 동네 삼촌의 역할 그리고 한 학교에서 그냥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지속해 볼 수 있는 요즘에 제가 처음 10년 전에 만난 친구들이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이 돼가지고 나의 건강한 이웃들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어깨가 뿜뿜 힘이 들어갔는데 그러한 사례들을 만들 수 있는 게 저는 마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과 학교가 어린 청소년들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들이 많이 지나가고는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마을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어린이 청소년의 든든한 이웃이 되고 또한 지금 배움의 기본을 만드는 거 기초학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도 복지 차원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사회적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봄 마을이 교육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아이들과 아까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이 만나는 아이들 50명 저는 하루에 막 100명씩 만나기도 했는데 하나같이 아이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내가 왜 이런 오지랖을 펼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거 저도 지지받고 그 아이들도 저로 인해서 지지해 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우정이다. 우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100명과 실질적으로 소수만의 우정의 관계가 아니라 마을의 관계의 경험이 우정이지 않을까. 그래서 함께 살아가 보자. 우리 동네에서. 그리고 네가 성공해서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의사 변호사 되면 너무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아이들하고 함께 살면서 뭐 하냐면 노동해서 같이 먹고 살자. 그래서 어쩌면 슈퍼에서 그리고 세탁소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이 실적으로 건강하게 우정을 겪어나가면서 서로를 돌보는 관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청소년 영역뿐만이 아니라 실적으로 독거 청년, 독거 노인이 많은 거 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육아 독박도 힘들지만 이제 부양 독박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울한 자녀들이 얼마 전에 사건에서도 볼 수 있던 것처럼 우울한 자녀들이 있고 아플 때 돌봄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실적으로 어르신들이 도심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문제도 지역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고령화 치매 그리고 준비된 죽음들이 우리들한테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은평구는 요양병원을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활동들도 지역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을 돌봄을 지자체와 마을이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실적으로 통합 돌봄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이 마을 사회참여 활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통합 돌봄 생태계가 있습니다. 은돌레라고 무엇인지 약자인지 아시겠죠? 돌봄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은반장이라고 하는 사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역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마을 전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크게 야심차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저희 같은 경우는 대조동이라든지 가련동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일이 이제 은평구 전체 또 확산되어 나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필연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아까 아이가 어떤 말을 다시 하냐면 어른들을 만나면서 건강한 이웃 어른을 만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다시 태어나면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지긋지긋해 이 동네에 떠나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이 동네에서 다시 태어나서 우리의 관계를 다시 이어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의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어른들도 하고 싶은 일을 마을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어른들을 보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실적으로 자기 삶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의 아저씨에 나오는 아저씨들이 우리 동네 아저씨들 같아가지고 이 드라마가 은평 이야기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저희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린이 청소년을 만났지만 그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함으로 그리고 건강한 성장을 통해서 내 삶이 지지받는 경험들을 하는 것 이것은 함께 돌보는 서로를 돌보는 그러한 가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안드레라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마을이 언제라도 너를 꼭 안아주는 오랜 친구 같은 마을. 이러한 마을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저는 통합 돌봄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아이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잠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저는 이것이 우정의 관계고 이걸 통해서 마을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것 어쩌면 이 아이들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것 내가 이 아이의 삶을 지금 도와줬다라면 이 아이들이 지금 나의 50대 이후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이웃이 되고 있다라는 믿음 저는 그것이 이 통합 돌봄 체계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움직임을 시작하신 구월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이후에 다시 한번 또 공유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생애를 지속할 수 있도록 관계망도 만들고 행정 지원도 함께 만들어내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마을 돌봄 플랫폼 하면 생각나는 게요. 저는 또 그게 있습니다. 왕진 가방을 가지고 집을 가가오 방문하는 의사 선생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오랜 시간 동안 1차 의료와 마을 주치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임종환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님의 발제를 이어서 듣겠습니다. 마을 주치의에 근거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발표입니다. 네, 앞서 그 은돌레 은평 돌봄 네트워크 얘기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마음이 갖다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부분이 여러 손길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마을 주치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를 맞고 있는데 아직도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이 우리 삶의 언저리 속에서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취약한 건강 취약한 그룹들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역 체계가 느슨해질 경우는 언제든지 어르신이라든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건강 취약 그룹이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점점 이제 고령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고요. 2030년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대 수명이 90세가 넘는 국가로 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특히 이제 가난한 노인 가구가 문제인데 충분히 그 나이 들어서의 준비가 안 된 상태. 왜냐하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젊었을 때는 자녀를 공부시키는 것 자체도 버거웠는데 그것만으로 그냥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를 돌보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여건들 속에서 노인 가구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근데 경제력이 굉장히 약한 상태인 경우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가난한 노인 가구들이 우리 사회에서 양산되는 게 문제고 이게 선진국 OECD 국가 주로 고령화를 보이는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노인 빈곤 가구가 지나치게 많다고. 다른 나라들은 10% 정도는 우리는 이제 40% 정도까지 된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노인 가구의 빈곤율이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 가구의 빈곤율이 40%가 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어서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정신장애인들도 마찬가지 이쪽 부분인데요. 지역사회 복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가정으로 또 지역사회를 복귀하지 못하는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꽤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 입원된 경우인데 이번에 코로나19 때 보니까 첫 사망자가 경북에 있는 정신요양병원에서 나왔는데 장기 입원자들입니다. 근데 103명 중에서 101명이 감염 있고 사망자도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오랫동안 걷지조차 못해갖고 다리가 말라 들어간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참 삶 속에서 있어야지만 사실 건강할 수 있는 건데 가족과 이웃과 단절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하는 것을 드러낸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령화 더불어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은 이제 최악의 소득 불평등이 쭉 진행되는 그런 상태여서요. 소득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점유하게 되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소득 불평등 우리나라가 4위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상대 빈곤율이 16.7% 정도인데 소득 중간소득 부분에 있어서 반이 되지 못하는 중위소득에 반이 되지 못하는 인구가 6명에 1명꼴 정도인데 점점 확대돼 나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난하지만 또 여러 질병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만성질환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의 부분이어서 만성질환의 관리 수준이 낮은 부분들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선상에서 나중에 보면은 입원 환자가 되거나 아니면 응급실로 실려가거나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의료비가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구조라는 것이 사전에 미리 갖다가 대비하고 관리하고 돌봤으면은 문제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중증 질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의료비도 계속 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병원 가기 힘든데 의료비가 또 뜀박질하니까 더 가기도 힘든 구조에서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쪽 부분이어서 1차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대개 이제 질병이 있는 경우만 치료를 맡게 되기 때문에 주로 질병이 원인되는 것을 살펴서 왕진도 하고 또 뭐가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가보게 되면은 진단하고 약을 줄 정도 왜 이 병이 생겼는지 이 병이 안 생기도록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는 부분들이 오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제대로 잘 갖다가 제거하지 못하니까 만성질환은 계속적으로 늘게 되고 의료비 비용은 상승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비교적 의료 수준도 높고 의료비가 전체 GDP 중에서 낮은 정도 수준이어서 문제가 됐는데 2019년 정도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의료비가 전 GDP가 8%, OECD는 8.6%인데 거의 임박한 거죠. 작년에 드디어 골든 크로스가 돼서 우리나라의 의료비가 OECD의 평균치를 상회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나라가 초과령 사회로 넘어갈 때는 의료비가 12.2%니까 갈수록 사회에 던지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마을 돌봄이 필요하다. 이렇게 잘하면 사회가 오면은 고령화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고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서는 돌보지 못한 경우는 나중에는 그것이 중증 환자로 가기 때문에 집도 팔아야 되고 그런 어려운 여건에 속한다고 하는 거죠. 결국에서는 마을 공동체가 건강했을 때 이런 문제가 다 감당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라는 것이 결국에 이제 마을 돌봄이 필요하다. 1차 의료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이제 인구 피라미드 구조를 되는 건데요. 2013년하고 2040년을 보면 2040년에 65세, 75세가 많아졌잖아요. 근데 65세 이상이면은 되게 세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도 44% 정도 됩니다. 병이 없는 사람은 10%가 안 돼요. 대부분 다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요 연령대가 병이 생기는 연령대를 65세에서부터 75세로 밀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때 보면 건강한 노년이 돼야지만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생산 연령으로 뭔가를 해야지만 젊은 사람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5세, 75세에 대한 부분들을 가능하면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병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치료하려고 그러면 너무 늦다는 거죠. 실제로는. 병이 생기기 전에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돌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못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지 잘 운동을 안 하시는 건지 살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바로 마을 돌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조드린 거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마을 돌봄이 정말 필요한 시대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의료 전체에서도 보면은 건강의 결정 요인을 보게 되면은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퍼센트 20%까지 안 되면 대개는 이제 습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또 생활 여건들이 질병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건강 결정 요인에서도 결국 마을이 중요한 역할이 된다. 그래서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부분에 있어서 습관에 대한 문제,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면은 건강한 생활 지원 환경 조성이 바로 마을 돌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됐을 때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나중에 병원에 가서 상담과 교육하는 거는 사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실제로는 중증화되는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마을을 통해서 돌봄이 이루어야 된다. 마을 돌봄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리해서 말하면 지금 생태계 위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재난 시대에 접어든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폭염에 노출되었지만 이것 때문에 뇌졸중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없는지 보면은 살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잘 먹지 못하면 거기에 병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잘 먹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고 아까 아이 돌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서는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다. WHO 속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오토화 현장에서 강조하는 거는 여기에 보면은 개인이 건강 관련 기술을 줘야 된다. 지역사회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국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재정립이 있어야 된다. 건강지향적인
공공정책이 된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네 글자는 마을 돌봄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게 다 필요하다. 실제로 보면은 오타와 현장에서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차료에 마을 돌봄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결국은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정부에서도 정책 추진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부분들이 바로 마을 돌봄이 아닐까 생각하고 의료계에서 이를 인지해서 드디어 주치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년 계획을 세워서 10년 동안 주치 제도에 대한 인프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제도 정비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시민들이 나서서 우리 마을에 주치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주는 것, 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개원 의사들을 만나는 것,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주치 제도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결국엔 시민들이 나섰을 때 하는 문제다. 이 마을 주치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전문가들이 나서 얘기하면 그냥 정책적인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민들이 이제는 그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비로소 해결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을 공동체의 중요성 강조를 드렸고요. 이 커뮤니티 케어 부분에 있어서 역시 지역사회 내 돌봄, 지역사회 의한 돌봄, 지방 분권화, 그리고 주민자치 이런 부분들이 돼야지만 비로소 가능한 부분인데 저는 우리 사회 변화가 마을 돌봄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이런 변화를 좀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WHO에서 하는 만성질환 관리도 결국에서는 마을 돌봄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 건강 관리를 갖추도록 지지해 주는 것 이런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마을 주치에 대한 마을 공동체가 나섰다고 하는 쪽 부분인데 네. 여기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마을 주치 네트워크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마을 돌봄에 대한 부분 더 많이 확산됐으면 좋을 것 같고 마을 공동체가 했을 때 마을 돌봄의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7년 만에 드디어 이제 건물을 갖게 된 안성의료사역인 경우인데 마을 주치 활동의 원조죠 실제로는. 근데 튼튼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면은 사회적 자본도 쌓이고 또 자체 건물도 갖고 그런 기반들을 구축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마을 공동체의 출자다 그는 네트워크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임종환 교수님께서 주치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정말 반가운 소리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일상에서 자기 건강 관리 기술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고 있다 보면 아까 이미경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와 노인과 또 어려운 분들은 스스로 그 관리 기술을 건강 관리 기술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마을이 함께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유튜브와 줌으로도 시민들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혹시 중간에 지금 21년 그 인천마을 통합 컨퍼런스 위기관리 공론장에 궁금하신 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좀 질문이나 의견을 해주시고요. 채팅장에 남겨주시면 조금 있다가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질문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네, 두 분의 발제를 듣는 동안 궁금하신 게 많이 있으시리라 봅니다.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앞에 그 전문가의 발제를 들으셨고요. 이제 저희가 그 마을 현장에서 위기 관리의 사례가 인천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9월 1동에 그 남동구 9월 1동에 달빛 바구니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 주민자치회, 마을 공동체 그리고 또 그 남동구의 담당 부서 그리고 또 지역사회 의제로서 우리의 그 마을에서 해결할 과제를 이제 찾아내시고 그걸 활발하게 해결해 나가고 계신데요.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방금 좀 궁금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교육 후견 인재 해서 아까 이미용 센터장님께서 발제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육 후견 인재의 자격이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교육 후견인제는 저희 이제 서울시 교육청과 그다음에 5개 자치구가 올해 8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는 건데 저희 후견인제 자격은 지금 마을 활동을 하신 분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 마을살이를 같이 하겠다 결의하시는 분이 저희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후견인이라고 하는 법적 용어여서 사람들이 다 긴장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 서울시 교육청의 30시간 교육과 또 은평에서 만드는 10시간의 교육을 참여하는 것이 기본이기는 하지만 마을살이를 같이 하시는 마을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는 시범 사업이어가지고 지역의 마을 강사분들 대상으로 이제 모집을 했는데 이것이 알려지면서 참여하고 싶다는 주민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2월에는 모집을 좀 해서 내년을 좀 더 은평 교육 후견인제를 또 확대하려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이런 건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한 명 한 명을 돌보지 못했을 때 거의 1대1로 지금 아이들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행정에서 예산만 편성하면 지역에서는 마을을 활동할 분들은 많이 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어른과 어린이 청소년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 청소년을 좀 연결해서 우정의 관계를 맺는 그것이 저희 후견인지의 사업 내용입니다. 내용은 모든 생활 지원을 좀 거의 해주고 있어요. 학습 지원, 그 다음에 먹을거리, 그 다음에 의류, 아니면 안경 이런 식의 생활 지원까지 좀 해주고 있고 또 마을 강사랑 매칭해서 좀 더 이번에 하나에는 자기는 사회를 좋아하는데 고궁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라고 해서 고궁답사를 저희 후견인 분이 하고 아이들하고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정은 조금 엄마가 굉장히 좀 돌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역 솔루션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주민자치센터에서부터 실적으로 경찰서까지 다 모여서 논의 좀 하고 대책을 세우고 할 수 있는 건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함께 논의한다라는 것이 온전히 학교가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도 있고 아이가 이거 자기를 같이 고민해주는 어른들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저희 이 후견인제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통합 돌봄의 체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적 지원이고요. 인천에서도 이런 방식의 행정, 제도적 지원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네, 그러면 남동구 9월 일동의 그 이학정 활동가님의 이야기를 듣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달빛 바구니가 9개의 달, 9월동의 뜻이라고 합니다. 9개의 달이 뜬 것처럼 달밤에도 아까 나이 아저씨처럼 달밤에도 환한 그런 달빛 바구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9월 1동 주민자치회 교육문화분과장 이학정이고요. 저는 이제 9월 1동에서 남동구 마을 활동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달빛 바구니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달빛 바구니라고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달빛 바구니 역할은 동네 아이들의 쉼터가 되고 그래서 누구나 와서 편하게 그냥 와서 쉴 수가 있고 그리고 아동 학대를 이제 그 달빛 바구니 하시는 분들이 공간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 학대 징후가 이제 보이면은 이제 아동 학대를 신고하고 이제 저희가 관련되어 있는 분들과 이제 소통을 해서 이제 그분들께 이제 연결을 해주는 것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역에 복지 사각지대를 이제 발굴을 해서 아동 학대가 일어나는지 그런 지역을 저희가 이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서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조금 더 이제 복지 사각지대를 잘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이제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이제 캠페인이랑 또 이제 정보 제공 같은 것들을
이제 달빛 바구니 공간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동 학대가 이제 그 가벼운 아동 학대가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것들을 이제 서로 인지하지 못하고 아니 뭐 엄마가 좀 이제 훈계할 수도 있지, 아니면 저 집에서 뭐 엄마가 좀 그럴 수 있지, 아니면 아빠가 좀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던 사례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캠페인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인지를 시켜줘서 그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감수성을 조금 더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월 1동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달빛 바구니를 이제 착한 가게와 그 아동 지킴이, 그리고 마을 주치의, 남동경찰서, 9월 1동 복지팀, 지역 아동센터, 그리고 9월 1동 복지팀이랑, 그리고 인천 아동 청소년과 9월 1동 자율방범대, 남동구 아동복지과 통장협의회, 이런 분들과 같이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아동 방지를 위한 마을 힐링 센터를 운영하는 게 목적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회를 저희가 처음 요번에 시작을 하면서 되게 많이 이런 거를 진행하는 데에서 두려움도 많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모범으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어렵고 시행착오가 많은지,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이 시작할 수 있게 그 좀 가이드가 될 수가 있다면 실패하지 않게 뭐 그런 가이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 이제 9월 1동 이제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다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이제 주민자치회 회장님과 주민들에게 위원님들과 주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달빛 바구니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마을 의제에 인천시에서 이제 그 남동구가 이제 지역 아동 학대가 많으니 그런 거를 방지하는, 아동 학대 방지하는 의제를 좀 발굴해줬으면 하는 그런 사업을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 재난 관리 체계 연구에 도움을 받고 인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 지원을 받아서 특히 자치정책팀 지원을 받아서 지역 재난 관리 체계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주제로 저희가 이게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뭐 3살딸 납치 방지 사망, 그리고 인천 5살 아동 폭행 학대, 그리고 또 이제 아파트에서 라면 형제들, 그리고 인천 모텔에서 발견된 2개월달 친부 구속 등 이제 남동구에 이제 이런 사건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많이 유감스럽지만, 저희가 그만큼 이 지역이 이제 취약한 지역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저희가 좀 더 이제 아동 학대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천시에서 이제 한 3가지 중점 마을 의제로 중점 의제를 이제 권고를 해주셨는데요. 다 하나같이 이제 중요한 의제들만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환경특별시 인천을 위한 자원순환 만들기 실천 의제를 권고해 주셨고, 두 번째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생활 방역 및 안전 서비스 재난 회복 예방 사업, 세 번째로는 주민 참여 아동 돌봄 및 아동 학대 예방에 관한 사업으로서 저희 이 3가지는 뭐 하나 이렇게 경시할 수 없는, 셋 다 중요한 이제 마을 의제라고 생각되어서 저희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의제를 중심으로 마을 의제에 대한 컨설팅을 이제 민혁기 팀장님과 그리고 이제 각 분과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문화분과회의를 하면서 이제 과연 이 마을 의제로서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의제를 저희가 다루는 게 괜찮느냐 의견을 했는데, 저희 교육문화분과에서는 이제 그 유치원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역 아동센터에 관련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교육 쪽에 많이 전문가들이 생각보다 많으셨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이 아동학대는 접근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발견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으시고, 또 이거는 또 중장기로 들어가야 되고, 또 정말 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가 이런 단체에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의제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 연구를 좀 진행을 해보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많아 있어서 이제 교육문화분과 회의에서 이제 아동학대 현안 파악을 지역 현안 파악 우선 해야 되고, 또 마을 탐방을 하고 또 실태 조사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 등 이런 사전 조사를 해야지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침 이제 지역 재난 관리 체계 연구에 이제 이런 도움을 받아서 이제 아동학대 방지 교육 및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비대면과 대면을 통해서 이제 9월 일동에서 주민총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제 대면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각각의 사업을 이제 설명을 이제 거의 저희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설명을 다 주민 1대1로 다 해드리고, 그 중에서 우선 우리가 먼저 시행해야 될 마을 의제가 어떤 건지 이제 주민들한테 투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장기 계획으로서 저희가 두 번째로 이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마을 힐링센터 운영을 이제 그 주민 투표를 통해서 한 700명 이상의 이제 투표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자치 계획 중장기 계획으로서 마을에서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의제가 이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거에 의견을 이제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달빛 바구니 팀 이름으로 이제 저희가 주민자치회에서 분과 회의에서 의견을 다루고, 회장님께서도 이제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남동구 아동복지과 김민석 팀장님과도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고, 남동구 경찰서에도 방문을 하고, 또 9월 1동 행정복지센터 희망복지팀과도 이제 회의를 했는데 이미 많은 이제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현실화 시켜보자. 근데 왜 아직도 이렇게 남동구에는 아동학대가 많은지 그런 고민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달빛 바구니 공간을 늘려서 이제 좀 아동들이 쉽게 찾아오고 모니터링해서 이 아이들을 좀 이렇게 아동학대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보자 해서 저희가 이제 달빛 바구니 공간을 이제 늘려가는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사탕 바구니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달빛 바구니 공간에다 전달을 하면 아이들이 와서 그냥 하나씩 무료로 집어갈 수 있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선물도 있고 편지도 있고 뭐 메시지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늘려가기로 했는데요. 이제 그 공간으로서 이제 한 10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편의점이 생각보다 이제 취약 아동들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하면 저희가 조금 더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까지 도달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편의점에서는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냥 무료로 이제 도시락 같은 것도 제공해주고 뭐 그러시는 이제 동네 구 만원 슈퍼점이라고 하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어르신도 돌봐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저희가 서로 연결해 드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달빛 바구니 팀을 통해서 마을 힐링 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중장기 계획이라서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같이 진행을 이제 행정과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복지 사각 발굴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거를 좀 이제 파악하고 대책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 하는데 저희가 문제 의식을 같이 했고, 그리고 저희 9월 1동에도 이제 우리 마을 주치의가 있으면 그분들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뭐 아동들도 치유를 하고 또 부모들도 심리 상담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좋겠다 하고, 세 번째 이제 아동들을 이제 발견했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모르니까 알고는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아동들을 발견했을 때 대처 요령 카드를 달빛 바구니나 저희가 협력으로 이제 착한 가게나 아니면 아동 돌보미 같은 곳에 이제 그런 각각 저희가 지정을 해주고 그런 카드를 배포를 해주고 대처 요령을 할 수 있게 이제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동 학대 방지 중장기 마을 힐링 센터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마을 사전 계획을 세워서 이제 뭐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 그 마을 계획 지원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신청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과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너무 이제 아동학대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마을 힐링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누가 이렇게 쉽게 찾아오고 누가 그 발굴이 어려울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마을 힐링센터는 모든 아이들이 편하게 와서 놀 수 있고 거기에 곁들여서 아이들에게 교육도 하고 부모 교육도 하고 그리고 힐링도 같이 진행을 하고 또 만약에 뭐 교육 같은 것들이 부족을 하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1차적으로 이제 바로 앞에서 현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마을 힐링센터를 운영해 보자 그런 말씀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달빛 바구니를 지속적으로 이제 스터디 및 연구를 해보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저희는 이제 마을 학습 공동체 지원을 통해서 또 이제 이런 달빛 바구니 팀의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그리고 강좌 및 네트워크 활성화, 그리고 뭐 실태 조사, 그리고 달빛 바구니 팀 사업 발굴, 주민 참여 예산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하고 홈다락도 연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아동 학대를 조금 더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연극 공연이나 세미나, 뭐 캠페인, 공론장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캠페인을 좀 더 많이 벌이자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달빛 바구니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정말 관심은 많으신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 팀원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제는 무거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봉사팀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그분들이 정말 선의의 뜻으로 이제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봉사팀을 만들어서 이런 봉사팀 운영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고요. 이게 이제 좀 사람들이 좀 많으면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모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쪽에서 시작하실 때 좀 참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아동 학대를 위해서 이제 소통과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이제 시스템이 많이 학대 아동만 있으면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발굴이 안 될까 하는 거는 이제 서로 이제
복지 사각지대를 찾지 못해서 그런 거고 현실적으로 조금 이제 다가가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통장님들이랑도 얘기를 해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뭐 9월 1동의 복지팀 그리고 아동학대 방지팀 그리고 아동보호기관 뭐 여러 군데랑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동학대 방지 및 아동인권 매핑 및 지도를 만들어서 이제 아동학대가 생겼을 때 아이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아이들이 행복한 9월 일동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9월 일동은 상당한 고민과 논의가 아주 깊게 여러 번 수차례 있었습니다. 지금 9월 일동은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목골목에요. 작은 가게, 오래 살고 계신 상인들이 계시고요. 그 공간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이제 많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마을에 조금은 나와 아는 어른들, 사람들이 많다라면 그것만으로도 위기의 시기에 아니면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 안전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체계를 구성하시면서 시작하셨는데요. 들으신 것처럼 우리 아동 위기 가정을 발견하고 또 우리 마을에서 무언가를 돌보고 헤아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임종환 교수님이 그 건강지향형 공공정책이 마을에서 그 지역의 마을 플랫폼 안에서 행정도 함께 작동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9월 일동에서는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남동구 경찰서, 남동구청의 아동복지과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9월 일동에 그 달빛바구니 활동에도 회의에도 참석해 주신 남동구 아동복지과 아동보호팀장 김민석 팀장님이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9월 일동의 이런 달빛바구니 활동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혹은 뭐 계획이라든가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떠실까? 네, 이야기 나눠주세요. 네. 오늘 이 행사에 그 지역 재난 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지역 관리 재난 체계 어떤 내용일까 하는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와서 이런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봤더니 어쨌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 부분이 앞으로 다가올 지역적인 진짜 재난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지금 저희 남동구 9월 1동 같은 경우에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구도심이 이렇게 같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자치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희 이제 구청으로 먼저 이렇게 연락을 주셨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 남동구에서 아동학대 그 중대 사건들이 좀 여러 건 발생이 돼서 아마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많은 의식을 갖게 되셨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았을까 해서 올해 그 무더운 여름에 저도 연락을 받고 9월 일동 주민자치회 이 분과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뜻밖의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런 지역사회 그 자치조직에서 이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놀라운 그런 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이제 행정조직 내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중점적으로 하는 업무 자체가 그런 업무지만 이런 민간에 있는 분들이 아동학대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조직적으로 우선 시작을 한다는 이 자체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남동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쪽에 남동구에서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이제 일을 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더
그 아동학대의 우려가 되는 이런 아동들을 위해서 더 많이 뛰어야 되고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그런 학대 의심이 있는 이런 가구의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이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재 상황입니다.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 아동 보호 체계 이 공공화 사업을 인천시에서는 최초로 아마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 보호 체계 공공화 사업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동안 아동 학대 조사나 이런 사례 관리 사업 자체를 민간 기관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이제 작년 10월부터는 이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이제 공공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고요. 이제 전국적으로 모든 이제 지자체에서 올해 4월부터는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이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9월 일동의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의제로까지 이런 아동 학대 부분에 있어서 마을 의제로 선정하고 또 주민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도 있고 여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복지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는 지역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런 9월 일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인근 지역, 남동구뿐만이 아니라 인천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킨다면은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지역 주민들의 그 공감대 형성이 꼭 필요하겠고요. 그 자발적인 9월 일동 주민자치회처럼 자발적인 주민 조직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일 거고요. 그 민관이 진짜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한 번의 그런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링 꼭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9월 일동이 주민자치회의 활동은 아마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활동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인천의 모범일 줄 알았는데 전국의 모범이군요. 너무 반갑고요. 네, 그동안 너무나도 애쓰셨고요. 그 참여의 저변을 확대하려고 정말 무단한 노력을 하셨고 지금 지역 상인들도 열심히 참여하고 계셔요. 9월 일동에 이어서 주안 5동에 미추홀구 주안 5동에서도요. 우리마을 주치라는 이름으로 지금 병의원도 연결하시고요. 그리고 저기 노인문화센터라든가 그리고 또 행정복지센터와 연계돼 있지만 무엇보다 마을 일상에서 좀 고충과 어려움과 아까 힘든 삶에 대한 것들이 나왔는데요. 그런 것들을 헤아리고 살피고 계십니다. 예, 이은주 마을활동가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안호동 마을활동가 이은주입니다. 저희가 우리마을 주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됐는데요. 그 배경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심각한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고립이 돼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저희 동네 지역 특성상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는데요. 어르신들이 대부분 받는 전화가 엄마 나가지 마, 엄마 어디 가지 마. 그다음에 경로당에서도 오지 마세요. 문화센터에서도 오지 마세요. 식사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가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만나면 어디 가세요? 그러면 아니 어디 못 가. 집에 빨리 들어가야 돼. 그래서 왜요? 그러면 어디 많이 가면 딸이 전화해갖고
집으로 전화하신대요. 전화해갖고 어디 갔었어? 밖에 나가지 말라니까 이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 인천마을센터에서 지역재난관리체계 연구회 제안으로 저희 주안호동에서 우리마을 주치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찾고 그분들의 필요와 도울 방법을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 그분들을 어떻게 그걸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라고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돌봄과 살핌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또 분담을 했어요. 저희가 5명이 모였었는데요. 그중에는 홍보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상자를 쉽게 찾아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병원의 주치를 병원에서 우리 동네에 주치로 수고해 주세요라고 부탁드릴 만한 원장님을 알고 계신 분도 많이 계셨고요. 또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는 그런 또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고요. 안부 전화하는 거 그런 것까지도 다 역할이 조금씩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봄과 살핌 대상의 이웃 그러니까 저희가 돌봐드리고 또 살펴드려야 될 이웃의 기준은 또 어떻게 될까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렇게 뭐 물질적으로 풍조한 사람은 빼고 뭐 기초생활수급자도 나라에서 지원해 주니까 빼고 차상위 계층도 빼고 그런 거 하지 말자. 빼지 말고 누구나 다 우리에게 나 병원 가야 되는데 누가 같이 가줬으면 좋겠는데 나 어디가 아픈데 나 이것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드리자. 그렇게 하자.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급박한 경우에는 병의원으로 모시고 간 후에 차후에 계속돼서 안부 전화를 묻는 그런 관계망을 형성하자.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저희가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사회적 의료 협동조합 방식의 방문 진료에 대한 학습 그거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공부했고요. 한국 사회적 의료기관 연합회와의 업무 협약이 그 마을센터와 있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참석을 했었고요. 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과의 연대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름이 뭔지 성함이 뭔지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굉장히 위험스러운데 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도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저기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세요. 대상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그렇게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모시고 잘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런 의지로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저희의 뜻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받아주셔서 많은 연계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 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에 보면요. 제1장 2조에 건강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가 아프지 않은 게 그냥 괜찮아 활동하기 괜찮아 이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특별히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얘기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아파도 아프다는 말씀 제대로 못하고요. 외로워도 외롭다는 말씀을 제대로 못해요. 어떤 분은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집에 놀러와 그러세요.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고 그냥 놀러와. 나랑 얘기하자. 나랑 밥 먹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의 모든 분들이 그런 아픔을 겪고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아픔을 어떻게 서로 치료하면서 갈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마을 주치 활동에 동참할 구성원 모집과 지속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모일 공간, 필요 예산 만들어가기 이런 것들이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대하는 행정의 역할도 또 있어요.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전 기본조례 제5장 25절에 지역 중심의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화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이 활동을 지원해 주고 어떻게 이 활동에 대한 응원을 해 주실까 이것을 좀 행정에서 좀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가는 방향은 마을에서의 방향은 살아있는 마을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일상 재난을 겪는 모두는 우리 이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와 같은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저도 같이 누구를 제가 넉넉해서 제가 뭐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이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모습이 곧 저의 모습이고 나의 이웃의 모습이고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의 모습이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방향을 갖고 하려고 하고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받기만 하는 사람, 또 주기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는 보이지 않게 간접적으로나 또 직접적으로나 주고 받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례로 저희 그 제이 할머니라고 계셔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의 주사님께서 조심스럽게 소개를 해주신 대상자신데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허리가 아파서 못 가신대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모시고 갔는데 이분은 변을 못 보셔요. 변을 못 보셔서 엑스레이 촬영 결과 이 복부 전체가 변으로 가득 차셨대요. 그래서 이제 약을 조금씩 드시게 돼서 조금씩 몸에서 빼내고 계시는데 이분이 그동안에는 아프다는 말씀을 우리 주무관님, 주사님께만 말씀을 했던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6명이나 있는데도 그분들한테 얘기를 못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만나면서 나 여기가 아파요. 나 여기가 아파서 못해요. 이렇게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병원을 다니시면서 고마운 거예요. 고마우니까 사과 몇 개를 이렇게 싸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머님 드셔야 돼요. 어머님 사과 드셔서 빨리빨리 응가하셔서 건강해지세요. 그랬는데요. 나중에는 이게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주실 때 그러면 저기 사시는 누구 계신데 그분께 제이 할머니 성함으로 전해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도 나중에 받고 또 뭔가를 저희들에게 음료수 한 병이라도 주시려고 하실 때 그것을 받아서 이거는 누구에게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라고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다 보면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구나,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결과를 꼭 말씀을 드려요. 그 할머니가요, 할머니가 주신 사과 드시고 아주 맛있게 잘 드셨대요. 감사하대요. 이러면 그분이 어느 정도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 시기가 조금 더 지나서 저희가 활동하는 게 좀 자유로워지면 저녁에 같이 모여서 산책도 하고 그리고 서로 안부도 묻고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물질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보람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과 동행정, 각 공동체, 지역 위기 관리 대응 체제로 공동 협력 체계를 만들고 각기 그 역할을 다 하면서 협력 파트너로 서로 존중해 나갈 때 마을은 비로소 호흡할 수 있는 생명력을 활발히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덜하고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못하는 일을 다 상대방이 해준다는 것. 상대방이 그 단체나 어떤 기관이나 똑같이 그것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책적 제안을 좀 하면요. 협업과 협력 체계, 마을 일상의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행정의 관점과 자세.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것대로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용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체계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을 주치의는 1차 예방 진료, 방문 진료 등 마을 주치의의 제도화, 일상 건강권 회복을 위한 통합 건강 돌봄 센터 설립과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제도도 구축돼야 된다고 봐요. 의사 선생님이 저희 동네에는
우리 마을 주치의로 수고해 주시겠다고 하신 속 튼튼 내과 원장님이 계셔요.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밖으로 막 나가면 이게 진료 행위상 오바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신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분한테 조금 병원비를 적게 받으면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저기가 좀 곤란한 문제들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런 마을 주치 제도가 제도화되고 일상의 그 건강권이 회복되는 그런 돌봄 센터가 있으면 오히려 훨씬 더 자유롭게 마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을 활동의 공동체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사람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요. 저희가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아야 연장을 해먹죠. 알지도 못하면서 뭘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떨 때 모르면서 얘기를 하면 저 사람 참 용감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알기 바랍니다. 알고 똑바로 행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마을 공동체의 풍토와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공유 공간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활동도 자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런 자리 이렇게 조명과 이렇게 방송을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면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마을 주치에서 만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저희가 같이 듣다가 울기도 했고요. 빵 터지게 활짝 웃었던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마을 주치를 통해서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주한우동의 행정복지팀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전해들었거든요. 정말 우리는 하나의 파트너다. 지역사회 파트너로 우리가 뭔가 하겠다 하면 정말 박수 쳐주시고 또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고 그런 이야기를 저희도 전해 들으면서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함께 가고 있구나. 그렇게 무성한 소문을 오늘 드디어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주한우동의 행정복지팀장님 한민정 팀장님이 우리 마을 주치의와 어떻게 연결되셨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일단은 우리 이은주 우리 마을 활동가님께서 지금 뭐 발표도 하셨지만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또 우리 지역이나 마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저희 지역에 있다는 게 굉장히 재산이고 자산이고 보석 같은 분이시여서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하자는 대로 이런 활동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게 있나요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감해드리고 그러면 저희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그러면은 또 도움을 이렇게 요청하시면 거기다 이렇게 따라만 가도 이렇게 또 칭찬을 또 이렇게 듣는 이런 자리에 또 이렇게 불러주시기까지 하셨네요. 예. 그런 상황이었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활동가가 지역에 귀하게 있으셔서 저희는 이제 이런 사업을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런 우리 마을 주치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저희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했을 때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혹시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말씀을 첫 번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이 행정 조직의 가장 낮은 단위거든요. 가장 작은 단위 대신 그런 만큼 많은 주민들과 가까이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 작은 사소한 부분까지 또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계시지요 해서 이렇게 연계를 해드릴 수 있었고요. 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이제 동에서 사실 이렇게 비슷한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또 사실 하고도 있고 하지만 조금씩 다른 게 저희가 이제 관에서 하는 거랑 또 내 이웃이고 그냥 마을에서 하는 내 어떤 자녀 같은 분들이 또 와서 하는 거라고 또 다르거든요. 만나는 분이 체감하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친근하게 느끼셔서 이 우리 마을 주치 사업을 뭐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대상자분이 더 친근하게 또 마음을 내려놓고 속마음을 공유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관에서 다가가는 거랑 또 우리 지역 자체 그 마을 활동과 주민이 직접 다가가는 게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업이
지금 대상자가 굉장히 많아지진 않았지만 이게 시도할 만하다. 그리고 이게 확대할 만하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지역에 사는 분들이 계시다 하면 우리가 그러면 이게 뭐 활동가 내지 모임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 동에는 이 통에는 뭐 이런 활동 또 저 동이나 저 지역에는 또 다른 또 모임들이 이렇게 하나 늘어나면 그게 이제 또 네트워크 구성이 돼서 또 이분들끼리 자료나 어떤 뭐 좋은 방법 내지 뭐 이렇게 좀 제안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확장되면 굉장히 그 뭐 지역 돌봄 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면서 그 우리 동하고 연계해서 지역 돌봄 체계로 어떤 우수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서로 칭찬하는 동과 행정 정말 예,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네, 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지역에 관심이 많다. 지역에 우리 지역 주안노동의 자산이면서 또 보물이면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마을 주치의는 이은주 선생님뿐만 아니라 지금 줌으로도 함께 하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이경옥 선생님이라고 계속 함께 하셨는데요. 이경옥 선생님은 저희가 우리 마을 주치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주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을에 늘 지켜보고 사는 사람이 있다. 길에 나와서 홀딱 벗고 다니는 청년이 있다. 이 문제 해결하고 싶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셨거든요. 그때 와 그렇군요. 제가 미쳐보지 못하는 걸 보고 계신다 해서 제가 놀라웠던 적이 있는데요. 이경호 선생님 마이크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경호 선생님이 마을 주치 하시면서 조금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어떤 마음이셨는지 얘기를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주암오동 이은주 선생님하고 같이 함께 활동한 이경옥인데요. 저 처음에는 아무런 이렇게 길을 가도 보이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9월 1동은 아동들을 상대로 많이 하는데 저희는 어르신이라 그런지 어르신들의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은 엄마나 챙겨. 엄마는 언젠가 집못 찾아올 일이 있을 거야. 이럴 오지랖고. 그랬는데 그냥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냥 그랬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경호 선생님 보이시죠? 네. 네. 이경 선생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을 주치 활동을 하기 전에도 그렇긴 했는데 조금 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자꾸 멈추게 된다. 저분이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횡단보도는 잘 건너실까? 네. 멈추면서 들여다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가족에게는 소문이 났답니다. 오지랖을 그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러시면서 뭐라 하셨냐면 너무 시야가 넓어졌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이게 저희가 일상의 재발견이지 않을까. 우리가 늘 사는 곳이지만 발견하고 무언가 함께 헤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계셔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복지센터 이제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잠깐 PT에서 발견하셨나요? 우리의 빛나는 또 주안노동의 자산이 있습니다. 병의원장님이신데요. 예, 그 속튼튼 내과 주일남 원장님께서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오늘 현장에 오시라고. 없으시죠? 진료 중간에 이은주 활동가님이 들이닥치셔서 영상을 찍어 오셨어요. 예, 그래서 주치라고 주치 역할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마을 주치 역할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래도 누군가가 오신다라고 하면 잘 살펴보아 드릴 수 있다라고 저희 제안에 적극 수락을 하셔서 지금 그 활동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주일남 원장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주한 속튼튼내과 원장이고 그리고 저희 주한 우리 동네 주치의로 이렇게 임명을 해주셔서 저희가 여러 좀 환자분들 모시고 오신 환자분들 좀 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한테 이제 접수를 하고 이제 보셨던 진순애 할머니 같은 경우는 질환이 여러 개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잘 치료를 못 받고 병을 막 키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진료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비용이 없고
비용 내서 그 진료 보시기 어려운 그런 환자분들한테 이런 그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무료로 혹은 지원해서 좀 진료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제도를 하고 계신 거는 되게 저 의사 입장에서 되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도 진 선생님도 곧 이제 내시경도 이제 좀 예정이고 그러신데 이런 주한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좀 진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장치가 좀 뒷받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 의료법상 제가 어떤 환자는 공짜로 해주고 어떤 환자는 할인해주고 이게 안 되기로 돼 있어요. 환자 모집 행위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 또 불법이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저 스스로 의사 윗선에 있는 의사로서 그런 건 저 혼자 할 수는 없고 이제 여러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도 한번 같이 열심히 우리 동네 우리 주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쪽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같이 힘써 주셨으면 저도 같이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일러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뒤에 막 진료하시는 대기하셨는데도 충분히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고 보시다시피 너무 잘생기셨죠? 저희가 아마도 주한호동에서 아주 빛나는 마을 주치의로 이제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튜브하고 줌으로 참여하신 시민들께서 이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앞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그 들으신 거에 대한 의견과 질문입니다. 먼저 활동가님들께 여쭤볼게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일상에서 더욱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의 활동이 너무 인상 깊고 감동적입니다. 선생님들에게 매일 마을에서 이웃과 함께 같이 간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두 분께 여쭤봤고요. 하나 더 할게요. 두 분 중에서 한 개씩 이렇게 대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훌륭한 활동 말씀 감사합니다. 동네에서 함께 돌보는 활동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바라보며 활동을 해오셨는지 모두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학정 선생님.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전문적이지도 않고 그냥 마을에서 이제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서로 의지해 가면서 그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좀 많이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받은 만큼 또 주위도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이 이제 코로나로 이제 아동들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이제 폭력들이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직업도 잃고 또 집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도 힘들고 하니까 가정 폭력도 많아지고 그래서 아동도 교육도 격차가 되게 심한데요.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어떤 아이들은 노트북을 가지고 하고 어떤 아이들은 밥도 못 먹고 몇 시간씩 작은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힘들수록 좀 이렇게 더 모여서 서로 이렇게 뭉치고 좀 돌봐주는 그런 우리 인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심으로 마을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웃과 같이 이 어떤 의미이냐 그러면은 그분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그 이웃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프면 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걱정이 되고 또 119 응급차가 들어오면 또 누가 아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관심이죠. 그러니까 같이 간다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그런 관심을 보이듯이 그분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요새 안 보이는데 어디 갔었어?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불질러도 안 나오대 이래요. 그렇게 옛날 옛날 코미디 말로 그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많은 것을 얘기하세요. 어떨 때는 리모컨이 안 돼.
리모컨이 안 되는데 가서 보면 테레비 앞에 뭘 많이 놔서 이 리모컨이 접촉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 이거 치워야 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분들의 삶이 곧 나의 삶인 거예요. 같이 간다는 거는 나는 혼자 아무도 모르게 그냥 혼자 살면 되게 외로울 것 같아요.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그 삶의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나도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존재감을 또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웃과 함께 간다는 거는 어떤 의미라기보다 그냥 그 자체가 생활이고 삶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활동했냐면 저는 저희 동네가 예전에 최 씨 부자가 우리 동네 백리 안에는 밥을 굶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동네 안에서는 누구랑 같이 병원에 갔으면 좋겠는데 누구랑 같이 어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했을 사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다 전화하면 얘한테 전화하면 얘는 내 부탁을 들어줄 거야 라는 기대가 있는 정말 어떤 사람이 이사를 오고 그래도 늘 여기서 살면 좀 안전해 내가 누구에게 부탁할 사람이 있어 내 부탁을 들어줄 사람이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푸근한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도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면 기꺼이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나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생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전화를 해야겠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네, 다음에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임종환 교수님께 아마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앞에 거도 같이 하는 걸까요? 네, 동네 병원과 마을, 사람을 안전망으로 연결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의사 선생님이 마을에 기여하고 참여하시는 걸 상상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혹시 의사 선생님들의 참여나 1차 진료를 왕진 등의 방식으로 하시게 할 지원책, 제도, 의료인들의 활동 등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고요. 또 있네요. 마을 주치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네, 많은 걸. 네. 마을 주치에 대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도 이제 공론화가 많이 된 상태에 있어서 왕진, 그러니까 방문 의료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안착이 됐고요. 법적으로는 장애인들에 관련돼 있어서 장애인 건강 주치가 돼 있어서 지금에 있는 체계가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병원에 꼭 방문을 해야 되고 의사가 이제 약 처방이나 검사를 냈을 때 수가가 발생하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장애인 건강 주치 제도 같은 경우는 등록된 장애인에 따라서 건강을 잘 돌보면 그것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잘 돌보면은 거기에 맞게 수가 구조가 나가는 부분이어서 이제 의료 체계도 큰 변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문제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이제 주치, 노인 주치 뭐 이런 부분들이 공론화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의 의료 시스템도 지탱 가능하다라고 하는 논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안착되는 건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성공적으로 정착된 사례를 보게 되면 여기 인천도 마찬가지 사례 쪽 부분인데 제가 이제 90년도에 인천에서 이제 마을 주치의로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바로 여기에 보면 어르신 두 분이 있는데 줄초상 날 지경이다. 그랬더니 대개는 할아버지가 아프시고 할머니가 이제 병수발행이 일반적인데 순서가 바뀌면 난리가 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 병수발도 하고 또 이제 일상생활도 꾸리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다가 못 견디고 결국은 두 분이 누웠어요. 그러니까 보면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줄소상 나겠다고 지역 주민들이 왔어요. 그래서 직접 왕진을 요청해서 가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두 분이 굶고 욕창도 생기고 뭐 쥐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욕창에 대한 치료도 하고 약 처방해드리지만 이분이 잘 먹고 또 청소하고 누군가 얘기를 좀 들어주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된다. 그래서 의사들은 처방을 하고 방진을 하겠지만 나머지 보면은 좀 식사 배달 서비스를 하거나 청소하거나 돌보거나 이런 부분들은 마을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갖고 그때 처음으로 보면은 지역 주민들하고 협력팀을 구성하자. 의사들은 마을 주치의에서 활동하고 지역 주민들이 돌보는 거에서 지금 이제 주한노동에서 하는 그 팀하고 같이 지역을 돌면서 보면은 돌보는 활동들을 했던 거가 그 기반인데 그게 벌써 27년 전 일입니다. 27년 됐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본업장을 해서 제도적으로는 안착돼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걸 하자. 그래서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자. 우리가 먼저 하고 제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자. 그래서 자발적인 주치 사업을 마을에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전국에 26개가 늘었어요. 참여하는 마을 주민들만 하더라도 10만 정도가 됩니다. 벌써 보면은 그런 쪽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더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고 지역 공동체가 되고 또 마을이 보면은 사회적 자본으로서 그런 연대 끈들을 만들어 가면 제도적으로 마을 주치가 안착되는 데 있어서 저는 좀 촉진하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성공적으로 마을 주치 사례가 꽤 많다.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의료기관 평가 인증 부분에 있어서 마을 주치 활동을 하는 의료기관들이 상위권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쪽이 상당히 이미 있습니다. 보면은.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은평구의 운동례에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예. 예. 26개나 전국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하나밖에 모르는데 그게 이제 저희 은평구 산림 의료적 사회 협동조합, 의료사회적 협동조합이 실적으로 주치, 저는 이제 10년 돼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전부 그리고 이 병에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좋아졌는지 지난번에 무슨 병에 걸렸었는지 이런 것들을 온 가족을 다 이제 돌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고민은 이제 병원 갈 일이 많지 않다는 게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치과와 정신과 그다음에 산부인과까지 이제 늘어나서 병원이 이제 굉장히 그런 병원이 지역에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나의 삶의 안전한 삶 그리고 마을살이가 달라지더라 질적으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아까 은돌레 중심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도시락 배달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음반장이라고 해서 청소, 그 다음에 병원 같이 가기, 이런 부분들을 전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구에서 주는 예산으로 한 40명분의 식사를 제공했는데 식사 제공이 왜 끊기잖아요. 이게 계속적으로는 1년 내내 못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식사 제공하고 있던 협동조합에서 또 지역 주민들한테 알렸죠.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 그랬더니 후원금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또 이 도시락 배달도 커지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서도 정서적 돌봄을 해서 그림책 읽어주기를 하겠다. 언제까지 치매를 고스톱으로 좀 막을 것이냐. 이건 이제 그림책이어야 한다. 이제 이런 부분으로 활동들이 점점 활성화되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마을 주치가 있다는 건 저희 또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왕진도 가시고 왕진이 근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 부분들을 해주고 있는 병원이 있고 의사 선생님이 있다라는 것이 지역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 토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막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의견이 있습니다. 예, 밑으로 좀 예. 말씀에 많은 공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을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고요. 나와 같은 공감을 가진 사람들을 먼저 찾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어렵지만 마을에서 꼭 실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실천에서 시작해서 마을에서 함께 꿈꾸는 2022년 네, 벌써 소망이 생기셨습니다. 좋은 실천의 사례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활동가 아까 두 분께 이럴까요? 예.
모두에게 이야기를 묻고 있네요. 마을과 행정의 열린 마음이 함께 나가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 마을도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요. 네, 자랑하고 싶으신 거죠? 마을 사람들과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모든 행정에 계신 분들이 다 열려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다가가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예, 마을에 대한 상상도 하시면서 행정에 대한 이야기, 활동가님들하고 또 행정에서 오신 팀장님들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냥 일단은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으신 분부터 그다음에 마음의 준비만 일단 돼 있으면요. 누구나 다 이런 분 계신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도 하고요. 저희는 동시다발적으로 아마 행동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만나고 우리 마을 주치의로 좀 수고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물론 다 그래요. 제가 해드릴게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셨던 거는 아니에요. 몇 분은 거절도 하시고 몇 분은 또 신중하게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자료를 요청하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 자료를 요청하는 그 의도가 내가 알아보고 할게라는 긍정적인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찾는 그런 그 답을 찾을까라는 의도인 것 같아서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물러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팀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한쪽 방향에서는 주위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또 만나서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면서 그 대상자분들이나 또 그분들 모두에게도 또 같이 얘기를 해보고 이런 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만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내가 누구를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준비한 다음에 그렇게 접근하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에 계신 분들이 물론 굉장히 바쁘셔요. 제가 뵀는데 진짜 요새 아이들이 하는 말마다나 기가 빨린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눈만 뜨면 자동으로 나오셔서 그 일을 하시고 또 시간 되시면 식사를 맛있는 거 그거 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때가 됐으니까 드신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 행정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바쁘셔요. 몇 배의 업무를 평상시에 하시던 몇 배의 업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짬짬이 시간 내서 살짝 차 한 잔 이렇게 대접해 드리면서 말씀을 하시든가 아니면 조심스럽게 이러이런 활동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와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그래도 그 동행정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대부분 그 마을을 사랑하시는 그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계시거든요. 하겠다는데 내 짐을 조금 덜어주시겠다는데 예, 그거 안 해주시겠어요? 꼭 그렇게 해주셔요.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셔서 저한테만 제가 제가 활동하기 편하게 그분께도 말씀을 먼저 전해주셔요. 그냥 이분 찾아가 보세요. 이게 아니라 그분께도 전화해서 우리 마을 주치라는 단체에서 어머님하고 함께 하고 싶대요. 뭐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요. 병원도 같이 갈 수 있고요.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해주셔서 그래 좋아 오라고 해 이렇게 해서 서로 가운데 중간 역할도 잘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그 기대를 갖고 있으면 누군가는 다 도와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한 것처럼 예, 내가 하겠다 하는데 대신 그거를 강하게 주장하면 반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존중하면서 낮은 자세로 그렇게 하면 좀 더 훌륭한 그런 활동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실 뭐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단체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구청의 리초르 같은 경우는 뭐 시민 공동체과 이런 곳에서 통두레 사업이라고 해서 그 뭐 통두레 그러니까 어떤 옛날 그 행정 조직이죠. 옛날 그 작은 모임과 소모임 같은 건데 그런 두레 그래서 통두레에서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할 수 있게 그러니까 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네트워크 형성하고 있고 매년 기본 계획 수립하시고 모으고 그런 것들이 되게 이미 행정적으로 많이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조금 찾아보시고 물어보시고 하시면 아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마을활동가 이학정인데요. 저는 어떻게 하면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행정과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약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얘기를 하면 일단은 이제 사람들과 같이 연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한두 명이 아니라 그 지역에 이제 자생단체나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단체들 간의 그 벽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그 소통을 해야 되고, 그런 의견을 취합을 해서 또 이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행정과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이제 약간 거기에 맞는 약간 정치적인 플랜도 좀 짜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일이 진행이 그래도 아주 더디지만 한 발씩 한 발씩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작업이 되게 오래 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일을 마음을 먹었을 때 열정 중요하고, 또 같이 함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많이 이제 협력해서 하다 보면 선생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또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인프라가 모여야지 거기서 이제 또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결코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지만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김민석 팀장님께 질문이 올랐습니다. 네, 아동학대 방지, 아동 친화 도시 같은 사업과 지역의 주민주도, 주민자치 활동이 연결되면 좋겠어요. 혹시 주민 공동체가 활동을 제안하거나 협업하기를 원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가능성이 있을까요? 열어주십사.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아동학대 방지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이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든지 그 아동학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관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고, 이런 협업이 있다면 저희가 먼저 지원을 못 드리더라도 민에서 요청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협조 및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그 질문하신 아동 친화 도시 같은 경우에도 남동구가 이제 올해 아동 친화 도시 인증 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 친화 부분은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이 아동 친화 도시의 이 주민자치나 주민 주도 사업이 이 아동을 위한 그런 친화 사업이 있다면 이 또한 민관 협력 부분으로 이 인증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담당하는 그 일선 실무자나 그 해당 팀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그 동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동 학대는 항상 그 열린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요, 오전 10시부터 불이 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종료 10분을 남기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모든 행사는 시간을 지켜 끝낸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현장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 김민석 팀장님은 마지막에 하시고요. 한민정 팀장님부터 오늘 어떠셨는지 한마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의견을 가지고 온 건 아니고 가볍게 왔는데, 제가 뒤에 우리 의제 발제하신 분들 어떤 의견이나 어떤 발표를 듣고 또 여러 패널 분들 이렇게 모신 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조직의 조직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마을의 주민이고 엄마이고 또 딸이고 이런 그 역할들이 있는 사람이어서 내 자리에서 내가 여러 가지 역할을
그냥 좀 더 관심 갖고 열심히 또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되게 사회가 긍정적이고 좀 더 따뜻하게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그리고 나도 어떤 작은 역할들을 또 담당할 수 있겠구나, 꼭 내 직업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제가 한 단계 조금은 살짝 제가 좀 큰 어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사실 처음 마을 활동을 시작한 것이 육아를 혼자 해결하기 너무 어려워서 같이 해결해 보자 라고 했던 부분이었고, 지금은 이제 나이 들어가고 있는데 좀 더 건강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 이제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마을을 만들겠다. 이런 차원으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문제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기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할 때 실적으로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해서 당장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마을, 그것이 전국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인천의 사례 너무 든든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돌봄과 관련해서 이렇게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갖게 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제 평소에 시민들이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간다, 마을 주치도 마찬가지다라고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분들 직접 실천한 분들을 만나니까 전 너무 좋고, 보면은 우리 사회도 이제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도 이제 오지랖이 좀 넘은 쪽에 속하는데 이분들은 훨씬 더 넘은 부분이어서 보면, 근데 생각하기에는 보면은 자기 걸 챙기고 뭐 경쟁 쪽에서 내가 챙겨야만 갖다가 살아가는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서로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2060년이 되면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40%예요. 일주일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돌봄 쪽은 서로 돌보지 않으면은 이 파고를 넘어가기 힘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오지랖이 넓은 분들이 제가 보기 미래를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이학정인데요. 저희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참석해서 제가 좀 더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같이 올 수 있었던 거는 저희 9월1동 주민자치회랑 그 남동구에서 도와주시고 또 인천시에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또 아이들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이 문제들을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사람이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 보면 옆집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아이가 울면 왜 우는지, 또 사이렌이 울려도 왜 사이렌이 울린지, 우리 집까지만 영향만 안 미쳐도 된다, 이런 이기적인 사회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다 얽혀서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건강한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아이들도 중요하고요, 어른들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이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귀한 시간 많이 배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리를 두시오. 모이지 마시오. 만나지 마시오. 예, 코로나 시기를 건너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오늘의 안녕과 안부를 묻는 1대1 면대면 대화는 이어지고요. 만남도 이어졌고, 건강한 신뢰망이, 그리고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지역 재난 관리 체계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일상에서 직접적으로 스며드는 일상 민주주의, 그래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민주주의가 완성되어 가는 게 아닐까, 오늘 너무너무 뿌듯하고요. 제 마음이 다 뭉클합니다. 오늘의 주제, 일상에서의 위기관리, 주민이 서로 돌보는 마을 돌봄, 마을 플랫폼, 공론장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안내가 있습니다. 2시부터요. 공동 생산 그리고 이어지는 재정 독립 맞나요? 재정 주권 독립 그리고 내일 공론장 계속 이어지니까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줌과 유튜브와 현장에 계셔 오늘 적극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